당장 저 밥상을 물려라. 감히 세자 저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 장터 한복판 허름한 국밥집에서 상다리가 부러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밥상을 뒤엎은 건 12살 먹은 거지 소년이었고, 소년의 눈은 밥상이 아닌 국밥 안에 무언가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밥상을 뒤엎은 데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혜택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 도성 남쪽 칠패 장터에 돌쇠라 불리는 소년이 살았습니다. 돌쇠는 부모도 없고 집도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장터에 있었는지조차 본인도 몰랐지요. 기억이라고는 장터 국밥집 처마 밑에서 눈을 떴던 어느 겨울 아침뿐이었습니다. 박주부라는 국밥집 주인이 허드레시를 시키는 대신 하루 2끼를 주었고, 돌쇠는 그것으로 살아갔습니다. 아이의 몸은 앙상하게 말랐습니다. 쪽빛 저고리는 한 벌뿐이었고, 갈색 바지는 무릎이 달아해졌습니다. 머리에는 낡은 배 조각을 이마에 둘러 묶었는데, 그것이 돌쇠의 유일한 치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짙은 눈썹 아래 두 눈이 또랑또랑하게 빛났고, 무엇이든 한 번 보면 절대 잊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장터를 오가는 사람들은 그 눈빛을 보고 괜히 찔리는 기분이 든다며 슬금슬금 피했지요. 돌쇠야, 거기 서 있지 말고 상이나 닦아. 박 주부가 행주를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예. 돌쇠는 짧게 대답하고 상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국밥집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칠패 장터는 한양에서도 손꼽히게 큰 장터였고, 5일장이 열리는 날이면 팔도에서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농부, 장사꾼, 포졸, 사당패, 그리고 때로는 신분을 숨긴 양반들도 허름한 차림으로 끼어들었지요. 돌쇠는 그런 사람들을 보는 것이 좋았습니다. 사람마다 걸음걸이가 다르고 눈빛이 다르고 손이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돌쇠는 한 번 보면 대부분 알 수 있었습니다. 장터 어귀에 점순 할매가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노파였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골골이 패였고 흰 머리를 쪽 지어 올렸으며 귀 뒤에는 작은 뒷꽂이를 꽂고 있었습니다. 등에는 작은 보따리를 짊어진 채 날마다 장터 어귀에 쭈그려 앉아 엿을 팔았지요. 점순 할매는 돌쇠를 유일하게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돌쇠야. 어느 날 저녁 할매가 손짓했습니다. 돌쇠가 다가가자 할매는 엿 한 조각을 쥐어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 볼 줄 알면 세상을 볼 줄 안다. 허나 세상을 너무 잘 보면 다친다. 무슨 말씀이세요? 두고 봐라. 할매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엿이 달다고 생각했지요. 그런 돌쇠에게 비범한 구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서당 근처를 지나다니며 담 너머로 훈장의 목소리를 엿듣고 버려진 책 조각을 주워 혼자 익혔습니다. 그것도 한 번 읽으면 통째로 외워버렸지요. 사람들이 버린 종이 조각, 점포 벽에 붙은 방문, 상자에 쓰인 글씨들. 돌쇠는 닥치는 대로 읽었고 닥치는 대로 기억했습니다. 약재 이름도 알았습니다. 장터에는 약재상이 여럿 있었습니다. 돌쇠는 약재상 앞을 지나다니며 냄새를 맡고 모양을 보며 이름을 외웠습니다. 어느 날 약재상 주인이 장난삼아 물었습니다. 야,
이게 뭔지 아느냐? 백부자입니다. 이건 부자입니다. 모양은 비슷하나 독성이 다릅니다. 백부자는 독이 약하고 부자는 독이 강합니다. 약재상 주인은 눈이 커졌습니다. 내 이놈, 어디서 배웠느냐? 그냥 봤습니다. 그날 이후 약재상 주인은 돌쇠를 볼 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야. 구경꾼들은 수군거렸지만 돌쇠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밥을 먹고 내일을 사는 것이 전부였으니까요. 어느 날은 서당 훈장이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가 담벼락 너머로 수업을 엿듣는 것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야, 이리 오너라. 훈장의 눈초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돌쇠는 머뭇거리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 이놈, 담 너머로 엿듣는 게 무슨 짓이냐? 죄송합니다. 그냥 듣고 싶었습니다. 그냥 공부가 하고 싶으면 서당에 들어와야지. 돈이 없습니다. 훈장이 잠시 돌쇠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더니 무릎개를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앉아봐라. 오늘 배운 것을 외워봐라. 돌쇠는 그 자리에서 오늘 수업에서 훈장이 읽어준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버렸습니다. 좌중의 학동들이 넋을 잃었습니다. 훈장은 오랫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천자문을 한번 읽어보거라. 훈장이 책을 내밀었습니다. 돌쇠는 책장을 넘기더니 단숨에 읽어 내려갔습니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황. 훈장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놈아, 이걸 언제 배웠느냐? 처음 봤습니다. 훈장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오. 그날 이후 훈장은 돌쇠에게 수업을 허락했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서였지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5일장이 열린 날이라 장터는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박 주부의 국밥집도 아침부터 손님이 넘쳤고 돌쇠는 연신상을 나르고 닦고 그릇을 씻었습니다. 그때 세 사람이 국밥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낡은 쪽빛 도포를 입은 젊은 사내,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두 사내였습니다. 세 사람 모두 허름한 차림이었으나 돌쇠의 눈이 앞선 사내에게 멈췄습니다. 저 사람은 다르다. 걸음걸이가 너무 반듯했습니다. 허름한 페랭이를 눌러쓰고 집신을 신었으나 걸음을 내딛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어깨가 반듯하고 시선이 정면을 향했습니다. 구부정하게 굽히려 하지만 몸에 배지 않은 자세였지요. 손도 이상했습니다. 집신을 신고 있으나 발이 너무 희었습니다. 도포는 낡았으나 안감의 바느질이 촘촘하고 고왔습니다. 저분은 양반이다. 그것도 아주 높은 양반. 돌쇠는 속으로 판단했습니다. 세 사람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뒤따르던 두 사내는 문 쪽에 앉아 안을 살피며 경계했고 젊은 사내는 메뉴도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국밥셋. 목소리가 낮고 또렷했습니다. 박 주부가 냉큼 달려와 굽실굽실 인사를 올렸습니다. 예예, 곧 나오겠습니다요. 돌쇠는 그릇을 닦으며 계속 세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뒤따라온 두 사내는 연신 주위를 살폈고 젊은 사내는 장터 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직접 보러 나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잠시 후 박 주부가 국밥 세 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돌쇠의 코가 무언가를 잡았습니다.
국밥에서 나는 냄새였습니다. 구수한 사골 냄새 아래로 아주 희미하게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돌쇠는 코를 세웠습니다. 이 냄새는 약재상에서 맡았던 냄새였습니다. 아주 적은 양이라 눈치채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알았습니다. 부자 푸드. 독성이 강한 약재였습니다. 소량이면 약으로 쓰이지만 많은 양이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었지요. 돌쇠의 눈이 박 주부를 향했습니다. 박 주부는 세 사람 앞에 국밥을 내려놓으며 굽실거렸지만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내의 국밥 그릇은 나머지 두 그릇보다 조금 더 검은 빛이 돌았습니다. 돌쇠는 그 자리에서 달려갔습니다. 안 됩니다. 그 말과 함께 젊은 사내 앞에 밥상을 통째로 쳐버렸습니다. 쾅! 그릇이 깨지고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당장 저 밥상을 물려라. 감히 세자 저하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 뒤따르던 두 사내 중 한 명이 벌떡 일어서며 돌쇠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일제히 돌아봤습니다. 그러나 젊은 사내, 세자 이주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멱살이 잡힌 돌쇠는 발버둥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세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국밥에 부자가 들었습니다. 그릇 바닥에 가라앉아 있으니 확인해 보십시오. 좌중이 고요해졌습니다. 세자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깨진 그릇 옆에 국물이 흥건했습니다. 세자의 호의 무관이 그릇 파편을 들어 살폈습니다. 잠시 후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하, 맞습니다. 바닥에 검은 가루가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 순간 박 주부가 뒷문으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저자를 잡아라. 호의 무관이 박 주부를 뒤쫓았습니다. 국밥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주는 소란 속에서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아직 멱살이 잡힌 채 서 있는 돌쇠를 천천히 내려다봤습니다. 놓아주어라. 호의가 손을 풀었습니다. 돌쇠는 저고리 앞섭을 손으로 여몄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준이 물었습니다. 돌쇠입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냄새로 알았습니다. 약재상 옆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이주는 잠시 돌쇠를 바라봤습니다. 12살 먹은 거지 소년치고는 너무 당당한 눈빛이었습니다. 두렵지 않으냐? 세자 앞에서 밥상을 뒤엎었으니 죄를 물을 수도 있다. 돌쇠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두렵기는 합니다. 그러나 안 했으면 더 후회했을 것입니다. 이준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박 주부는 뒷문 밖 골목에서 결국 잡혔습니다. 호의 무관에게 끌려온 박 주부는 땅바닥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소인은 시킨 대로 했을 뿐이옵니다. 누가 시켰느냐? 이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건 소인은 모릅니다. 그저 검은 봉투 안에 가루가 들어 있었고 오늘 젊은 양반이 오거든 국밥에 넣으라 했습니다. 그 봉투를 누가 전했느냐? 사흘 전 밤에 얼굴을 가린 사람이 왔습니다. 이 일을 하면 돈 50냥을 주고 하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했습니다. 이주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사흘 전. 그것은 이준이 자맹 계획을 세운 날이었습니다. 자맹 계획을 아는 사람은 조정 내 극히 일부였습니다. 그 일부 중에 누군가가 있다는 뜻이었지요. 오늘 이 일을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마라.
이준이 호위 무관에게 낮은 목소리로 명했습니다. 저하, 환궁하시어야 합니다. 알고 있다. 이준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돌쇠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돌쇠. 예. 내일 이 자리에 있어라. 돌쇠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러나 이준은 더 말하지 않고 호위 무관들과 함께 국밥집을 나섰습니다. 허름한 페랭이를 깊이 눌러쓰고 군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돌쇠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깨진 그릇과 엎질러진 국물. 박 주부는 호위 무관에게 끌려갔고 국밥집에는 돌쇠만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점순 할매가 장터 어귀에서 돌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들었다. 뭐려? 오늘 내가 한 일. 할매가 돌쇠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쭈글쭈글한 손이 따뜻했습니다. 무서웠겠구나. 조금은요. 잘했다. 할매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더 무섭다. 세자 저하의 목숨을 노린 자가 아직 잡히지 않았으니. 돌쇠는 장터 어귀를 바라봤습니다. 저문은 해가 칠패 장터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할매, 아까 그 양반이 내일 여기 있으라 했어요. 할매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 가야 할까요? 내가 정해라. 돌쇠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세자. 나라의 후계자. 조정의 음모.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겠습니다. 할매가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래. 사람 볼 줄 알면 세상을 볼 줄 안다고 했다. 바람이 장터를 쓸고 지나갔습니다. 돌쇠는 배 머리띠를 고쳐 묶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돌쇠가 국밥집 앞을 쓸고 있자니 멀리서 허름한 차림에 두 사람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제 그 세자였습니다. 이번에는 호위 무관 한 명만 데리고 왔습니다. 이준이 돌쇠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어제 박 주부를 신문했다. 봉투를 전한 자의 인상착의가 나왔는데 조정 내 누군가의 하수인이 분명하다. 그러나 하수인의 인상착의만으로는 배후를 잡기 어렵다. 돌쇠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나는 며칠 더 자맹을 이어갈 것이다. 내가 눈과 귀가 되어줄 수 있겠느냐? 장터를 오가는 자들 중 수상한 자를 살펴달라. 저한테요. 너처럼 사람을 잘 보는 아이는 처음 봤다. 돌쇠는 잠시 이준을 바라봤습니다. 높은 신분, 반듯한 얼굴. 그러나 그 눈 안에 진심이 있었습니다. 백성의 삶이 어떤지 직접 보려고 왕궁을 나온 세자. 그리고 누군가에게 목숨을 노림받고 있는 세자. 하겠습니다. 돌쇠가 말했습니다. 이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은 그냥 도련님이라 불러라. 자맹 중이니. 예, 도련님. 그리고 이것. 이준이 작은 천 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돌쇠가 받아 열어보니 엽전 몇 잎이 들어 있었습니다. 삭시다. 돌쇠는 잠시 주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천 주머니를 이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이준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왜냐? 어제 밥상을 뒤엎은 건 삭슬 받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옳은 일이라 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우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준이 천 주머니를 천천히 되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쇠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이 더 값지구나. 장터에는 아침 햇살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장터 어귀를 바라봤습니다. 오늘부터 이 장터는 다른 장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돌쇠의 하루는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낮에는 장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국밥집 허드레시를 하면서도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과 걸음걸이를 살폈지요. 수상한 눈빛, 어색한 몸짓, 지나치게 평범한 척하는 자. 돌쇠는 그런 사람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이준이 국밥집 근처 허름한 주막에 머물렀습니다. 돌쇠는 하루 동안 살펴본 것을 보고했습니다. 오늘 낮에 이상한 사람이 둘 있었습니다. 이준이 눈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포목점 앞에서 2시즌 넘게 서 있던 사내입니다. 포목을 사지도 않고 그냥 서 있었는데 눈이 계속 주막 쪽을 향했습니다. 두 번째는 약재상에서 부자를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약재상 주인도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부자는 전문 의원이 아니면 잘 사지 않는 약재인데 상인 차림을 한 중년 사내가 아무 이유 없이 두 냥어치를 샀습니다. 이준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그 사내의 인상착의를 말해보아라. 돌쇠는 그 사내의 얼굴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오른쪽 눈 아래 작은 점, 왼손 엄지의 낡은 반지, 걸음을 내디딜 때 오른발이 조금 안쪽으로 꺾이는 습관까지. 이준의 호의 무관이 낮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하, 그 인상착의는 최판서댁 청지기 하나와 비슷합니다. 이준이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최판서. 조정에서 손꼽히는 충신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충신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이준은 예전부터 그를 편치 않게 여겼지요. 아직 확신할 수 없다. 이준이 말했습니다. 더 지켜보자.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돌쇠가 주막 앞을 지나는데 점순 할매가 손짓했습니다. 돌쇠야, 잠깐 오너라. 할매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웠지요. 무슨 일이에요? 오늘 낮에 내가 봤다. 장터 뒷골목에서 두 사내가 만나는 것을. 어떻게 생긴 사람들이요? 한 명은 상인 차림이었는데 오른발이 조금 안쪽으로 꺾이더구나. 다른 한 명은 포졸 복장이었는데 어깨에 낡은 파란 수건을 두르고 있었다. 돌쇠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 두 사람이 뭘 했어요? 작은 봉투를 주고받았다. 그것만 보고 자리를 피했다. 돌쇠는 즉시 이준에게 달려갔습니다. 이준은 할매의 말을 듣더니 호위 무관에게 눈짓했습니다. 파란 수건을 두른 포졸이라면 칠패 장터 담당 술라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내일 아침 그 자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호위 무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준이 돌쇠를 바라봤습니다. 할매는 믿을 수 있는 분이냐? 예. 저를 어릴 때부터 아끼셨습니다. 이준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분께도 조심하라 이르거라. 위험한 일에 끼어드신 것이니. 예. 그런데 돌쇠가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돌쇠. 이준이 불렀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돕는 거냐? 너와 나는 아무 연이 없다. 위험한 일인데 도망가도 나무랄 생각이 없다. 돌쇠는 잠시 이준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장터에서만 살았습니다. 높은 사람들이 뭘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도련님은 달랐습니다. 뭐가?
장터에서 백성들을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불쌍히 여기거나 깔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궁금해하는 눈이었습니다. 사람 자체가 궁금한 눈이요. 이준이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돌쇠야. 돌쇠는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왔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호위 무관이 파란 수건을 두른 술라군을 찾아냈습니다. 그자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버텼습니다. 그러나 호위 무관이 어제 뒷골목에서 봉투를 주고받은 것을 말하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소인은 그저 심부름꾼이었습니다. 어디서 심부름을 받았느냐? 최 판서 댁 청지기에게서입니다. 50냥을 받았습니다. 장터 자맥 나온 도련님의 숙소를 알아오고 또 이동 경로를 보고하라 했습니다. 이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최 판서라. 낮은 중얼거림이었습니다. 저하, 환궁하시어야 합니다. 이미 숙소까지 알려진 상황입니다. 호위 무관이 다급히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일 돌아갈 생각이었다. 이준이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돌쇠를 바라봤습니다. 돌쇠야, 내 덕에 많은 것을 알았다. 고맙다. 별것 아닙니다. 궁으로 돌아가면 이 일을 마무리 지을 것이다. 그때까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예. 이준이 작은 패를 꺼내 돌쇠에게 쥐어줬습니다. 어느 글자가 새겨진 나무패였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날이 오면 써라. 돌쇠는 나무패를 받아 저고리 안에 넣었습니다. 이준이 자리를 일어서려는데 밖에서 갑자기 소란이 들렸습니다. 저하, 적입니다. 호위 무관의 외침과 함께 주막문이 발로 차여 열렸습니다. 복면을 한 사내 셋이 칼을 들고 뛰어들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호위 무관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이준은 뒤로 물러섰지만 주막의 좁은 방 안에는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돌쇠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있던 촛대를 집어들고 복면 사내 하나를 향해 힘껏 내던졌습니다. 퍽! 사내의 옆 통수에 촛대가 맞았습니다. 그 순간 호위 무관이 기회를 잡아 두 번째 사내를 제압했습니다. 세 번째 사내가 이준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도련님! 돌쇠가 몸을 던져 이준의 앞을 막았습니다. 칼끝이 돌쇠의 왼쪽 팔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돌쇠! 이준이 외쳤습니다. 세 번째 사내는 결국 호위 무관에게 제압됐습니다. 복면이 벗겨진 사내의 얼굴은 낯선 얼굴이었지만 그 품에서 나온 밀서에는 최 판서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증거는 충분하다. 이준이 낮게 말했습니다. 돌쇠는 팔을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깊지 않았지만 피가 번지고 있었지요. 이준이 직접 저고리 소매를 찢어 돌쇠의 팔을 감아 주었습니다. 아프냐? 괜찮습니다. 거짓말. 이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돌쇠야, 너는 오늘 두 번 나를 살렸다. 이 은혜는 반드시 갚겠다. 은혜라 하지 마십시오. 돌쇠가 말했습니다.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준은 그 말을 들으며 오래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막 바깥에는 저녁 바람이 불었습니다. 장터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하나둘 꺼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주는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쇠는 장터 어귀에 서서 멀어지는 이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점순 할매가 옆에 와 섰습니다. 잘 됐구나. 예.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모른다. 그건 저분들의 일이다. 할매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리로 돌아가면 된다.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돌쇠의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허전함이 없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을 했다는 느낌이 있었지요. 그 이후로 열흘이 지났습니다. 장터는 다시 평범한 장터로 돌아갔습니다. 돌쇠는 국밥집에서 일했습니다. 이제는 박 주부가 없었기에 새 주인이 와 있었습니다. 새 주인은 돌쇠에게 박 주부보다 조금 더 많은 밥을 주었습니다. 점순 할매는 날마다 장터 어귀에서 엿을 팔았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장터에 고급 가마가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것은 궁중 내관이었습니다. 내관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장터에 돌쇠라는 아이가 있느냐?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누군가 손가락으로 돌쇠를 가리켰습니다. 내관이 돌쇠 앞에 섰습니다. 내가 돌쇠냐? 예. 세자 저하께서 부르신다. 나를 따라오너라. 장터 사람들이 일제히 돌쇠를 쳐다봤습니다. 돌쇠는 저고리 안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이준이 쥐어준 나무패가 거기 있었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날이 오면 써라 했던 말이 떠올랐지요. 돌쇠는 점순 할매를 돌아봤습니다. 할매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쇠는 가마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장터를 떠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걷는 새로운 길이었지요. 그러나 돌쇠는 떨지 않았습니다. 그저 걸었습니다. 궁궐문이 눈앞에 가까워졌습니다. 화려한 기와지붕이 하늘 아래 솟아 있었고 위병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내관이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저하께서는 지금 편전에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거라. 돌쇠는 깊게 숨을 한 번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문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넓은 마당이 펼쳐졌습니다. 기와장 하나하나가 번쩍였고 처마 끝이 하늘을 찌를 듯 높았습니다. 돌쇠는 그 넓고 높은 곳에서도 발걸음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편전 문 앞에 섰습니다. 들어오너라. 이준의 목소리였습니다. 돌쇠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준은 장터에서 보던 허름한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반듯한 세자복을 갖춰 입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고급 옥색 명주 도포를 입은 나이 든 대감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에 학흉배가 달려 있었고 눈이 가늘고 길었으며 항상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돌쇠입니다. 이준이 말했습니다. 오, 그 유명한 아이로군. 대감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지만 눈은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최판서라 한다. 세자 저하를 오래 모셔온 중신이지. 돌쇠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최판서.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준의 목숨을 노린 배후가 지금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준은 왜 이 사람을 여기 두었을까요? 돌쇠는 표정을 바꾸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준이 돌쇠를 향해 말했습니다. 최 판서께서도 내 이야기를 듣고 싶다 하셨다. 장터에서 있었던 일을 소상히 말해보아라.
돌쇠는 이준의 눈을 보았습니다. 이준의 눈이 아주 조금 깜빡였습니다. 믿어라 라는 신호였습니다. 예. 돌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국밥집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약재상에서 배운 것이었지요. 그래서 밥상을 뒤엎었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그뿐이라. 최 판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기특한 아이로구나. 그런데 말이다, 이 아이야. 최 판서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장터에서 다른 수상한 것은 보지 못했느냐? 예를 들어 수상한 사람이라든지. 돌쇠는 잠시 최 판서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돌쇠는 알았습니다. 최 판서는 자신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러 이 자리에 온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배후를 알아챘는지, 증거가 될 만한 것을 본 것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었지요. 그리고 만약 너무 많이 알고 있다면 이 아이를 살려둘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돌쇠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별히 수상한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국밥집에서만 있었으니까요. 최 판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렇구나. 최 판서가 이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총명한 아이입니다만 저하. 이런 아이를 장터에 그냥 두기보다는 궁 안으로 들이시지요. 언제 무슨 일에 쓰일지 모르니. 겉은 배려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알았습니다. 궁 안으로 들어오면 감시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필요하면 없애겠다는 말이기도 했지요. 이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말씀이요. 그리하겠습니다. 최 판서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편전을 나서며 돌쇠는 이준의 옆에 섰습니다. 이준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잘 견뎠다. 제가 궁에 있어도 됩니까? 너를 내 곁에 두려는 것은 진심이다. 그러나 위험하기도 하다. 그래도 괜찮겠느냐? 돌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장터로 돌아가면 안전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최 판서는 이미 돌쇠의 얼굴을 봤습니다. 장터에 있다고 안전하지는 않았지요. 있겠습니다. 돌쇠가 말했습니다. 이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돌쇠는 궁 안 서고 근처의 작은 방 하나를 배정받았습니다. 장터에서 살 때보다 밥도 잘 나왔고 잠자리도 포근했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 판서의 사람들이 돌쇠를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돌쇠가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무엇을 먹는지. 돌쇠는 그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고에서 글을 읽고 있던 돌쇠에게 내관이 왔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부르십니다. 이준이 있는 처소로 가자. 이준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큰일이 생겼다. 이준이 말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최 판서가 궁 안내의원 의관 한 명을 포섭했다. 그 의관이 다음 달 내 약에 손을 댈 것이라는 정보가 들어왔다. 돌쇠는 눈을 좁혔습니다. 약을 조제하는 자가 내의원 안에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어떤 의관입니까? 이름은 정의관이다. 나이는 50살쯤 됐고 궁 안에서 15년을 일한 자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돌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 의관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서고에서 책을 빌리러 다니다 보면 내의원 근처를 지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준이 잠시 돌쇠를 바라봤습니다. 위험하다. 장터에서 하던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튿날부터 돌쇠는 서고와 내의원 사이 길을 매일 오갔습니다. 정 의관은 처음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꼬박꼬박 약을 조제하고 성실하게 일했지요. 그러나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돌쇠가 내의원 앞을 지나는데 정 의관이 누군가를 만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내의원 뒤편 나무 그늘 아래였습니다. 상대방은 최판서 댁청직이었습니다. 장터에서 부자를 샀던 바로 그 사내였지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무언가를 주고받았습니다. 작은 유리 약병이었습니다. 돌쇠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이준에게 달려갔습니다. 보았습니다. 정 의관이 청지기와 만나 작은 유리 약병을 받았습니다. 이준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언제 약병을 쓸 것인지 알 수 있겠느냐? 내일 저하의 오전 약을 정 의관이 조제하는 날입니다. 오늘 밤 그 약병을 어디에 두는지 알면 됩니다. 이준이 호위 무관을 불렀습니다. 오늘 밤 정 의관의 방을 살펴라. 그날 밤이었습니다. 호위 무관이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저하, 정 의관의 책상 서랍 안에서 유리 약병을 찾았습니다. 안에는 무쇠 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독인가?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약재와 다른 냄새가 납니다. 이준이 손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내일 최판서를 불러야겠다. 이준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늦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돌쇠의 방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내관 하나가 들어서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최 판서께서 부르신다. 돌쇠는 이불 안에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최 판서께서 왜 저를 부르십니까? 그냥 따라오너라. 내관의 눈빛이 싸늘했습니다. 이것은 초대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흘 동안 돌쇠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첫날은 장터 포목점 앞에서 수상한 사내를 발견한 것 외에도 오후 늦게 새로운 인물을 포착했습니다. 국밥집 근처 골목에서 집신을 고쳐 매는 척하며 주막 방향을 살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상인 차림이었지만 손에 굳은 살이 없었습니다. 장사를 해본 손이 아니었지요. 저자는 무인이다. 돌쇠는 확신했습니다. 저녁에 이준에게 보고하자 이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인이 장사꾼 행세를 하며 잠행 중인 세자의 숙소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사전 조사가 아니라 직접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다. 예. 그리고 그 사내 오늘 낮에 한 번 더 보았습니다. 어디서? 약재상에서 부자를 산 사내와 골목 어귀에서 짧게 만났습니다. 눈이 마주치자마자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지요. 이준이 조용히 손을 탁자 위에 얹었습니다. 두 사람이 팀이라는 말이냐? 그렇게 보였습니다. 독을 쓰는 자와 직접 행동하는 자가 따로 있다는 말이로구나. 호위 무관이 긴장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하, 내일 당장 환궁하시어야 합니다. 아직 배후를 특정하지 못했다. 이준이 낮게 말했습니다. 증거 없이 움직이면 역으로 이용당한다. 최 판서가 기다리는 것이 바로 그것일 수 있다. 돌쇠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배후를 특정하려면 두 사내가 최 판서 댁과 연결되는 고리가 필요했습니다. 박 주부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했지요. 제가 한 가지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돌쇠가 말을 꺼냈습니다.
말해보아라. 내일 장터에서 그 무인 차림 사내에게 일부러 부딪힐 것입니다. 물건을 떨어뜨리게 만들면 품 안을 볼 수 있습니다. 위험하다. 제가 먼저 부딪히면 상대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12살 아이가 실수로 부딪힌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이준이 돌쇠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정말 할 수 있겠느냐? 해보겠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돌쇠는 국밥집에서 일을 하면서 그 사내를 기다렸습니다. 오전이 되자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포목점 앞에 서서 주막 방향을 살폈습니다. 돌쇠는 그릇 하나를 들고 사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딱 알맞은 거리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아트! 그릇이 사내의 도포 아래쪽에 부딪혔습니다. 사내가 놀라서 뒤로 물러섰고 그 순간 품에서 작은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돌쇠가 허리를 굽히며 황급히 바닥을 훑었습니다. 그것은 접힌 종이였습니다. 돌쇠는 종이를 집어 사내에게 건네면서 찰나에 접힌 면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항 모양의 도장이었습니다. 조정 대신들이 쓰는 관인이었지요. 죄송합니다. 부주의했습니다. 돌쇠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물러났습니다. 사내는 돌쇠를 한번 흘겨보더니 다시 포목점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날 저녁 돌쇠는 이준에게 보고했습니다. 항 모양 도장이었습니다. 가슴 학흉배를 쓰는 대신의 관인과 같은 문양이었습니다. 이준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가슴에 학흉배를 다는 품계는 당상관 이상이다. 예. 그리고 조정에서 학 도장을 쓰는 자가 그리 많지는 않다. 호위 무관이 낮게 말했습니다. 저하 최 판서의 관인 문양이 학이었습니다. 편전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돌쇠는 내관을 따라 걸었습니다. 깊은 밤 궁궐 안은 조용했습니다. 횃불이 길을 밝혔고 위병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돌쇠가 알고 있는 궁궐 구역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하다. 내의원도 아니고 편전도 아니었습니다. 점점 어두운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지요. 이건 함정이다. 돌쇠는 속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뒤에서도 내관 하나가 따라오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도착한 곳은 서고 뒤편의 낡은 창고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안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최 판서가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청지기 하나가 서 있었지요. 어서 오너라, 돌쇠야. 최 판서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이 밤에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별것 아니다. 그냥 너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최 판서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앉거라. 돌쇠는 앉지 않았습니다. 서서 들어도 됩니까? 최 판서가 잠시 돌쇠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낮에 내의원 근처를 지났다지.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 의관과 내 청지기가 만나는 것을 봤다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 최 판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거짓말을 하는구나.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 아이야. 최 판서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부드러운 웃음이 사라지고 차가운 눈빛이 드러났습니다. 나는 이 나라 조정에서 30년을 살았다. 사람이 무엇을 숨기는지는 얼굴을 보면 안다.
최 판서가 한 걸음 가까이 왔습니다. 내가 세자에게 보고했겠지. 그리고 오늘 밤 세자는 내 사람을 잡으러 움직일 것이다. 돌쇠는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정의관은 이미 오늘 저녁 다른 경로로 약을 전달했다. 세자의 내일 아침 약은 이미 바뀌었다. 돌쇠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믿기지 않는 모양이구나. 최 판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전하지 못할 것이다. 청지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돌쇠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들어올 때 따라왔던 내관이 문 앞을 막고 있었습니다. 창고 안에 갇힌 것이었습니다. 다치게 하고 싶지는 않다. 그냥 날이 밝을 때까지만 여기 있어다오. 세자가 약을 마시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니. 최 판서가 말했습니다. 그 후에는 너를 풀어주마. 넌 그저 장터 거지 아이였을 뿐이니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돌쇠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사방이 막혔습니다. 창고에는 창문도 없었습니다. 청지기와 내관이 문을 지키고 있었지요. 최 판서가 창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잠겼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돌쇠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았습니다. 팔에 감긴 천이 여전히 이준이 묶어준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창고 문은 잠겼고 문 앞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뚫고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돌쇠는 저고리 안을 더듬었습니다. 나무패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날이 오면 써라 했던 이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그 패가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여기서 나갈 수도 없는데. 돌쇠는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점순 할매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사람 볼 줄 알면 세상을 볼 줄 안다. 돌쇠는 눈을 떴습니다. 사람. 그렇습니다. 지금 문 앞에 있는 두 사람. 청지기와 내관. 돌쇠는 들어올 때 두 사람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청지기는 눈이 자꾸 문 밖을 향했습니다. 내관은 몸이 굳어 있었고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청지기는 최 판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관은 달랐습니다. 그 내관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이 일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강제로 끌려온 사람이었습니다. 돌쇠는 문 앞으로 다가가 낮게 말했습니다. 내관 나으리.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 좀 들어주십시오. 조용히 있어라. 나으리는 이 일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자 저하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최 판서가 나으리를 살려두겠습니까? 이 일에 참여한 사람은 나중에 모두 입을 막힙니다. 바깥이 조용했습니다. 나으리는 강제로 이 일에 끌려오셨지요. 저는 봤습니다. 들어올 때 손이 떨리셨습니다. 긴 침묵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더니 문이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내관의 얼굴이 틈새로 보였습니다.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이 일에 끼고 싶지 않았다. 내관이 속삭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를 믿느냐? 눈으로 봤습니다. 나으리의 눈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관이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문을 열었습니다. 뒤쪽 통로로 가면 빠져나갈 수 있다. 청지기는 그 순간 졸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빠르게 통로 쪽으로 달렸습니다. 어두운 통로를 빠져나오자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돌쇠는 이준의 처소 쪽으로 달렸습니다. 신발도 없이 맨발이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하. 처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하, 돌쇠입니다. 빨리 여십시오. 문이 열렸습니다. 이준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약이 이미 바뀌었습니다. 정의관이 다른 경로로 약을 전달했습니다. 내일 아침 약을 드시면 안 됩니다. 이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최 판서가 너를 잡아뒀구나. 예. 그러나 빠져나왔습니다. 이준이 즉시 호위 무관을 불렀습니다. 내일 아침 내의원에서 올라오는 약을 막아라. 그리고 정의관을 당장 잡아오너라. 예. 호위 무관이 달려나갔습니다. 이준이 돌쇠를 바라봤습니다. 돌쇠의 맨발이 긁혀 피가 나 있었습니다. 다쳤구나. 괜찮습니다. 아까부터 괜찮다는 말을 너무 자주 한다. 이준이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괜찮습니까? 돌쇠는 이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이번에도 조금은 무서웠습니다. 이준도 웃었습니다. 그 밤은 길었습니다. 날이 밝자 정의관은 잡혔습니다. 정의관은 처음에는 모른다고 버텼습니다. 그러나 약병이 증거로 제시되고 청지기의 진술이 나오자 무너졌습니다. 최 판서에게 강제로 협박을 받았습니다. 집안에 빚이 있었고 그것을 이용해 협박을 했습니다. 정의관이 울며 자백했습니다. 이준은 그 자백을 왕에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최 판서가 편전으로 불려왔습니다. 편전에는 왕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준이 그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 돌쇠가 서 있었습니다. 최 판서는 당당하게 들어섰습니다. 전하, 소신이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까? 억울하옵니다. 억울하다 하는가? 왕의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칠패장터 국밥집 박주부의 진술, 술라군 순갑의 진술, 정의관의 자백, 그리고 약병. 이 모든 것이 경을 가리키고 있는데도 억울하다 하는가? 최 판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다시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소신을 모함하기 위해 꾸며진 것이옵니다. 소신이 30년간 전하를 섬겼는데 그 충심을 어찌 의심하십니까? 충심이라 했느냐? 이준이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판서는 30년 동안 이 나라가 아닌 자신의 권세를 섬겼소. 세자의 자리가 바뀌어야 자신의 세력이 유지된다 판단한 것이요. 세자 저하, 그것은 근거 없는 말씀이십니다. 근거가 없다고? 이준이 손을 들었습니다. 호위 무관이 한 사람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을 기억하시오? 최 판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사람은 창고에서 문을 열어주었던 내관이었습니다. 내관이 앞으로 나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인은 최 판서 댁 청지기에게 협박을 받아 이 일에 끌려들었습니다. 최 판서가 직접 명령한 것을 들었습니다. 이 자의 증언은 믿을 수 없소. 최 판서가 고함쳤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소? 이준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돌쇠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돌쇠는 저고리 안에서 나무패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준이 미리 건네준 작은 서류 한 장을 들었습니다. 최 판서와 청지기가 주고받은 밀서의 사본이었습니다. 호위 무관이 청지기를 잡아 밀서의 원본을 확보했고
돌쇠가 직접 베껴 쓴 사본이었지요. 이 글씨체는 최 판서 댁에서만 쓰는 특수한 서체입니다. 이 사본을 원본과 대조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돌쇠가 말했습니다. 편전이 조용해졌습니다. 왕이 밀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최 판서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최 판서. 왕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경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 세자를 해하려 한 것은 영모에 해당하는 죄이니라. 전하, 소신은 억울하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왕이 손을 들었습니다. 최 판서를 당장 의금부로 압송하라. 위병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최 판서가 버둥거렸습니다. 이것은 모함이요. 30년 충심을 이렇게 갚는 것이요.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청지기도, 정의관도, 최 판서에게 협박받았던 내관도 모두 증인으로 섰습니다. 증거도 증언도 충분했습니다. 최 판서는 끝내 영모죄로 유배를 가게 됐고 그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으며 그가 30년간 쌓아온 권세는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이준이 돌쇠를 편전으로 불렀습니다. 수고했다. 이준이 말했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그 말도 이제 지겹구나. 이준이 피식 웃었습니다. 돌쇠야, 너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냐? 돌쇠는 생각했습니다. 궁 안에서 살 수도 있었습니다. 이준 곁에서 공부하고 일할 수도 있었지요. 아니면 장터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글을 배우고 싶습니다. 돌쇠가 말했습니다. 글을요? 예. 약재를 알고 사람을 볼 줄 알고 글을 읽고 씁니다. 이것들을 제대로 배운다면 언젠가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이 조용히 돌쇠를 바라봤습니다. 의원이 되고 싶은 것이냐?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무언가 배우고 싶습니다. 이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더 값지다. 예전에도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이준이 다시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는 알겠느냐? 돌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예.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이준이 일어서서 돌쇠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일부터 내 의원에서 공부를 시작해라. 내가 직접 스승을 붙여주겠다.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장터에서 숱한 어려움을 겪어도 울지 않았는데 이 순간 왜 눈물이 나려 하는지. 돌쇠는 눈을 깜빡여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돌쇠는 짐을 꾸렸습니다. 짐이라고 해봤자 저고리 하나와 바지 하나, 그리고 이준이 쥐어준 나무패뿐이었습니다. 궁 밖으로 나가 칠패 장터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점순 할매를 보고 싶었습니다. 장터 어귀에서 할매는 여전히 엿을 팔고 있었습니다. 굽은 허리, 쪽진 흰 머리, 귀 뒤에 뒷꽂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지요. 할매가 돌쇠를 바라봤습니다. 왔구나. 예. 인사하러 왔습니다. 할매가 일어서서 돌쇠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잘 됐다는 얘기는 들었다. 예. 이제 궁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냐? 공부를 하려 합니다.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할매가 돌쇠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할매, 예전에 하셨던 말씀 있잖아요. 뭐, 사람 볼 줄 알면 세상을 볼 줄 안다고요. 그랬지. 그 말이 이번에 저를 살렸습니다. 할매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떻게? 창고 안에 갇혔을 때 문 앞에 내관 눈을 보았습니다. 두려워하는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달라 부탁했습니다. 할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사람의 눈은 거짓말을 못한다. 돌쇠가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매.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그래. 너도 잘 살 거라. 할매가 엿 한 조각을 쥐어주었습니다. 돌쇠는 엿을 받아들고 장터를 바라봤습니다. 칠패 장터. 자신이 기억도 나지 않는 어린 시절부터 살아온 곳이었습니다. 국밥집 처마 밑, 약재 상앞, 서당 담벼락. 이 모든 곳에서 돌쇠는 조금씩 자랐습니다. 이제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볼 줄 알고 세상을 볼 줄 알았으니까요. 돌쇠는 엿을 입에 물었습니다. 달았습니다. 그 달콤함이 오래 남았습니다. 장터에는 아침 햇살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지요. 누군가 물건을 팔고, 누군가 흥정을 하고, 누군가 웃고, 누군가 다투는 평범하고 왁자지껄한 아침이었습니다. 돌쇠는 마지막으로 장터를 한 바퀴 눈으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궁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신 밑으로 흘길이 느껴졌습니다. 아침 바람이 배 머리띠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칠패 장터에 거지 소년이 있었는데 그 아이는 사람 볼 줄 알고 약재 볼 줄 알고 글 볼 줄 알았다고. 그 아이가 세자 저하의 목숨을 2번 구하고 조정의 역모를 밝혀냈다고. 그리고 그 아이는 훗날 이름 높은 의원이 되어 가난한 백성들을 돌봤다고.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그 말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해뚜기 아담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